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단순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댓글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피부 질환의 카테고리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상만 놓고 보면 피부 질환이지만 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의 문제는 면역력의 저하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허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포진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띠대자 모양 상자입니다. 대상은 말 그대로 띠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진은 수포성 발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띠 모양의 수포성 발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전형적인 대상포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포가 생기지 않는 발진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감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특정 바이러스가 새롭게 몸에 침투하면서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이미 내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합니다. 어릴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있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신경절에는 평생 동안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바로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98%에서 100%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서 평생 한 번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은 고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환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 30대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대상포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흔하게 발생하는 2차 감염으로써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는 사진은 저에게 치료받던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에게서 대상포진이 발생한 사진입니다. 대상포진 자체는 잘 치료되었고 후유증도 남지 않았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흉터가 생겼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참 독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활성화되면서 신경이 지배하는 한쪽으로만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정중앙선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편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얼굴과 두피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팔, 다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은 몸통 부위에서 등이나 옆구리, 가슴과 배 쪽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피부 쪽으로 증상이 발생하기 보통 3, 4일 전에 먼저 통증이 발생합니다. 칼로 찌르는 통증이나 불타오르는 통증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대상포진을 설명드리면서 일반 상식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수포가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상포진은 심각한 수포 발진과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심각한 후유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못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신경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억제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상된 신경절을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은 한의학적으로 허증성 질환입니다. 허증을 한의학에서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기허증, 양허증, 음허증, 혈허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가지 카테고리에 맞는 한약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신경절에 대한 직접적인 침치료와 약침 치료가 중요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대상포진 증상이 발생된 부위뿐만 아니라 신경절에 직접적인 침치료를 시술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빠르게 낫고 흉터도 적게 생깁니다. 무엇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질환이면서 동시에 신경질환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허증성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